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습니다. 네팔의 차기 정식 총리로 거론되는 발렌드라샤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발리단 희생이란 제목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모두 바보다. 모든 지도자들은 도둑이다. 그들은 나라를 약탈하고 먹어치운다는 가사로 발렌은 정치 기득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곡은 환멸에 빠진 젊은이들의 찬가가 됐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발렌드라시아는 이 곡 하나로 2022년 5월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발렌은 포퓰리스트 래퍼에서 차기 총리감이 됐습니다. 한때 자극적인 랩 가사로 유명했던 발렌은 이제 총리로서 나라를 이끌어달라는 젊은이들 요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소셜미디어 앱 금지 조치로 촉발된 네팔의 시위는 NGO 하미 네팔의 설립자인 수단 구룽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이 시위의 주요 조장자이자 수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9월 7일 발렌시아는 페이스북에 G세대 시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28세 미만으로 규정된 시위대 연령 제한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의 지지는 강력한 촉매자가 됐습니다. 그의 반정부 노래 발리단과 정부여 내가 말하겠소란 캡션은 소요의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현지 언론은 그를 차기 총리 후보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렌드라시아는 아주 영악합니다. 그는 정치가의 입지를 굳히려는 듯 G세대 여러분, 나라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은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됐으니 귀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청년층의 감정선을 아주 잘 조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면 미국과 중국에 다 닿았습니다. 양쪽에 다 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는 반인도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발렌드라시아는 네팔 주재 미국 대사관과 눈에 띄고 일관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2022년에 처음으로 딘 톰슨 미국 대사를 만났고 대사는 그 만남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2024년에 또 다른 회의가 열렸고 톰슨 대사는 발렌드라시아에게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미국의 후원으로 타임지 선정 2023년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리고 뉴욕 타임즈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렌드라시아는 중국 정보기관의 자산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그가 지방선거 전에 중국 대사관 직원과 중국 매체 종사원들과 자주 만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발렌드라시아가 주 네팔 중국 대사 천송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비평가들은 중국의 자금 지원이 선거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2023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 인도의 영토를 네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네팔 지도를 걸어 인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이를 반기는 것은 중국 측이었습니다. 당시 네팔 내에서는 발렌드라시아가 극도의 친중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가 중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팔에 다가오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여론도 비등했습니다. 발렌은 인도나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떠벌려왔는데 이에 대해 네팔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래퍼로서 네팔 청년의 마음을 사 유명세를 어찌 그리 이중적일 수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발렌시아가 대네팔 지도를 과시한 것은 중국의 손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친중 행보 비판이 일자 그는 중국을 방문하려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카트만두 시장으로 있으면서 노점상을 무자비하게 단속한 것은 중국 상점을 위한 배려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정돈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꼼수가 있었으며 결국 빈곤층과 중산층의 지지 기반을 소외시키고 중국의 이익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는 절대 반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인도입니다. 발렌시아는 인도의 영향력을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네팔 기관을 인도 노예라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에서 인도 영화 상영도 금지했습니다. 그는 카트만두 시장을 하면서도 여러 비리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카트만두의 고질적인 고형 폐기물 관리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50개 공중 화장실과 구급차 구매 자금이 횡령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판을 철거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광고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위험한 포퓰리스트입니다. 발렌드라 시아는 이미지 홍보는 미국을 이용하면서 자금은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네팔 청년들이 민주화를 이뤘다고 칭송하는 바보들이 많은데 다 본질을 모르고 떠드는 소리입니다. 서구의 정권 교체 도구든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망이든 외세 조종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